이 둘은 왜 싸우는 걸까요? 둘도 없이 친한 이 브로맨스를 과시했던 트럼프 대통령과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이제는 트럼프를 탄핵하자는 데에 맞장구를 머스크가 치는 등 뭐 극한의 파국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퀴즈. 여러분, 이 둘은 왜 싸우는 걸까요? 일단 지난 5월이었죠. 미 정부 효율부 수장직에서 사퇴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돌연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가장 크고 아름다운 법이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름 붙였던 감세법에 대해서 역겹고 혐오스러운 거다. 법안을 죽여라! 라며 급발진을 합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실망했다라고 공개적인 입장을 밝힙니다. 그리고 나서 일론은 미쳤다. 그러자 머스크, 내가 없으면 당신 졌을 거다. 배은망덕하다. 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영어로 배은망덕이라고 쓰진 않았어요. 그걸 우리 언론들이 이제 해석을 한 거죠.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도 가만히 있지 않았죠. 정신 나간 사람, 불쌍한 사람이다. 그러자 급기야 머스크는 새 정당이 필요하다. 트럼프를 탄핵하자라는 글에 맞장구를 치기도 합니다. 그러자 트럼프는 머스크와의 관계는 끝났다를 선언하기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 들어보시죠. You know, Elon's upset because we took the EV mandate and, which was a lot of money for electric vehicles. Elon and I had a great relationship. I don't know if we're well anymore, but I'm very disappointed because... No, I don't have any plans. A lot of reporters say ask me the same question. No, I don't. I'm not even thinking about that. 이 전기차 정책을 우리가 철회했기 때문에 일론이 화가 난 거다, 실망했다, 앞으로 대화 안 한다라고 절교를 선언했습니다. 자, 그러자 이 일론 머스크가 뭐 이런 사진과 과거의 일들을 다시 끌어올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겨눈 건데요. 함께 보시죠. 자, 연일 트럼프를 공개 비난했습니다. 자,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이 대단한 마약 중독자다. 머스크의 행동, 약물 때문일 수 있다라는 약물 얘기까지 꺼냈다라고 합니다. 자, 이 둘은 사이가 매우 좋았습니다. 과거 이제 사이가 좋았었을 때는 이런 얘기들도 오갔습니다. 브로맨스를 뽐냈던 두 사람입니다. 자, 당선 후에 트럼프 대통령의 가족 별장에도 이제 참석해서 거의 뭐 가족의 대우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정부 효율부 수장에도 임명됐고 아들을 방문하고 아들을 대동해서 백악관에 가기도 하고 백악관 앞에 테슬라 시승식을 갖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이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With the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Elon's delivered a colossal change in the old ways of doing business in Washington, Doge, that I give to very special people. I'd give it to Elon as a presentation from our country. Thank you, Elon. 자, 두 사이가 지금 파국의 관계인데 이를 풍자하는 밈들도 양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자, 이렇게 결혼을 했다가 싸우고 있는 듯한 밈도 나왔고요. 이러면 어떻게 만드는 거죠? 머리채를 잡기도 합니다. 자, 이 두 사람이 싸우는 걸 팝콘을 들고 보는 장면, 심슨 가족에서의 어떤 패러디도 나오고 있고요. 조기 변호사님, 일단 뭐 감세 법안이 이 충돌의 표면적인 이유 같기도 한데 테슬라에게 피해를 줄 걸로 예견이 되는 감세 법안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밀어붙인다. 이에 대한 반발. 근데 근원적으로 이 트럼프 정부 내에서 본인이 설 자리가 이제 없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들과 머스크가 공개적인 설전을 벌이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도 좀 영향을 미친 것 같고 왜 싸우는 겁니까? 이 모든 정치적 거래는
대가가 필요하겠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정치 자금과 관련해서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이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지만 미국은 다르지 않습니까? 네. 지금 뭐 확인된 바에 의하면 일론 머스크는 지난 대선 때 이 트럼프 측에 거의 한 3,400억 정도를 와. 지원했다고 하니까요. 뭐 그런 정도의 이 정치자금 지원을 했다면 그에 따른 대가를 기대했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초대 뭐 정부 효율 뭐 장관도 하고, 트럼프가 이제 본인을 위한 정책, 적어도 본인의 어떤 테슬라라든가 이 스페이스X 사업 등에 도움이 되면 됐지, 이게 뭐 문제가 발생하거나 적어도 수익 창출에 문제가 되는 쪽 정책은 안 쓸 거로 당연히 기대했겠죠. 그런데 보니까 감사 정책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나오는 정책들이 오히려 지금 테슬라의 경영 위기를 초래할 정도로 문제가 초래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정부직을 사퇴했고, 사퇴하면서 더 이상은 뭐 안 쓰겠다는 거 아니고 줄이겠다고 했는데 트럼프 쪽의 어떤 정치자금 지출을 줄인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머스크와 특별한 관련이 있는 사람은 또 민주당에 대한 정치자금 지원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트럼프가 이렇게 방치했을 경우에 상당한 어떤 이 정치 자금 운용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생기니까 저렇게 비난전을 통해서 일론 머스크가 더 멀리 가지 않도록 막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지금 양측의 이제 갈등은 다시 화해하기 좀 어려운 상황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결국 누가 최종 패자가 될지는 지금 예측하기는 어려운데요. 트럼프에게도 머스크에게도 결코 지금 도움이 안 되는 극단적 갈등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누가 아쉬워서 먼저 손을 내미게 될지 좀 관심이 가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도 있고 이스라엘 가자 전쟁 문제도 있고 이란과 파키스탄의 충돌 문제들 신경 써야 될 게 많아서 머스크 문제로 과연 신경 쓸 여력이 있을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언급돼서 말인데, 우크라이나 군인이 이 러시아군의 어떤 총격이나 포격에 파편에서 목숨을 건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군인의 생명을 건진 게 우리 삼성전자의 갤럭시 폰이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이렇게 우크라이나 병사가 올린 거예요. 포격을 당했다. 파편이 튀어서 내가 맞았다. 근데 내 품에 있었던 갤럭시의 티타늄 케이스가 나를 살렸다. 휴대폰이 상처를 막아주는 갑옷이 됐다. 실제 삼성전자 그 현지 우크라이나 AS에 이 폰이 지금 입고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전자는 감사의 의미로 무상 수리를 해주겠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 티타늄 케이스가 결국에는 이 파편이 뚫고 가는 걸 막은 건데, 대단하군요. 곽태구 의원님, 예. 총격도 막은 갤럭시의 방탄 기능. 정말 대한민국 제조업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자랑스럽네요. 예. 네. 그리고 특히 생명과 직결된 그런 상황에서 야, 저걸 못 뚫네요. 예. 삼성폰을 못 뚫는군요. 아마 가슴 쪽에 두고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네. 저게 막지 못했다면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지 그렇죠. 않았겠습니까? 지금 이 액정은 뚫고 예. 들어갔는데 예. 겉에 있는 케이스가 티타늄으로 만들어져서 못 예. 뚫고 갔다는 거예요. 예, 저도 사용하는 폰인데 그래요? 예,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곽태구 의원님도 방탄폰을 들고 다니시는군요. 그리고 저 삼성에서 저렇게 예, 무상으로 수리뿐만 아니라 또 무상으로 제공해 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아, 무상 수리가 아니라 무상 제공. 예, 예. 이 정도면 새 무상 제품으로. 제공해도 되죠. 예, 예. 얼마나 홍보가 됩니까? 그렇습니다. 예. 정영치 변호사님. 저도 비슷한 경험 한 적이 있어요. 그래요? 이 핸드폰인데요. 네. 제가 이 핸드폰 길가에다 떨어뜨렸거든요. 네. 찻길에다가 차가 수십 대가 이걸 밟고 지나갔는데 예. 그런데 망가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요? 망가지지 않고 계속 작동을 해가지고 제가 찾을 수 있었거든요. 그때 그 변호사님 남산 터널에다 떨어뜨린 폰이 그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액정을 교환을 했는데 그 차 위에 올려놓은지 모르고 타고 출발해서 거기다 떨어뜨린 그 폰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유상 수리를 해주더라고요. 무상은 아니고. 유상. 그런데 당연히 그럼 변호사님 과실이니까 유상 수리를 받아야죠. 어디 무상을 기대합니까? 근데 어쨌든 차가 네. 수십 대가 이 핸드폰을 밟고 지나갔는데도 작동될 정도로 핸드폰 굉장히 탄탄하다. 저도 저도 방송 끝나면 연락 올 것 같은데 그래. 삼성에서. 어디다 흘렸는지 몰랐는데 그 사모님이 위치 추적 기능을 깔아놔서 그걸로 찾았다는 그 폰 말이죠? 맞습니다. 네네. 어쨌든 대단합니다. 많은 생략된 얘기들을 제가 알고 있어서 네네. 티타늄이 말이죠. 그 동일 철에 비해서 강도가 훨씬 더
세다라고 해요. 박쌤 최고님. 그래서 같은 강도를 택했을 때 무게는 가볍고 같은 비중을 사용했을 때는 훨씬 더 세고 방탄 기능 앞으로 추가해야 될 것 같아요, 삼성이.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신기한 일이기는 하죠. 몇 번 있었거든요, 갤럭시 네. 폰이 막은 게. 그래도 어쨌든 진짜 놀랍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탄탄한 소재라는 것은 저것도 저 때도 그렇죠. 막았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는 있지만 막상 저렇게 이제 현실로 드러나서 보는 거는 또 느낌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방금 이제 영상에도 나오고 있는데 저렇게 박혀서 막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 지금 보면 뭐 우크라이나 삼성전자에서도 무상 수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진짜 엄청난 케이스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아마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어떤 저 제품의 저력이라든지 이런 게 더 알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의외의 삼성이 우크라이나에서 많은 병사들을 살리고 있군요. 어쨌든 우리 기업의 뭐 기술력이 해외에서도 극찬을 받고 있다니 기분이 좋은 일입니다.